자,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이어서 모레 새벽에는 독일을 방문합니다. 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 전 방문했던 그곳을 이제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 방문하게 됐는데, 자,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주제를 예. 대통령과 베를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들에게 독일은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통일의 상징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 해외에서 너도 나도 통일 대통령들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쳤던 곳. 네, 그래 이제 그런 상징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야 정치인들이 가서 거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베를린 장벽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네. 정치인의 증명이 될 정도로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요즘에는 뭐 최근 들어서는 정동영이라든지 손학규라든지 야당 네. 지도자들도 독일에 한 번씩 가서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예 정치인의 그런 단골 코스로 될 정도로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 독일 하면 정말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먼저 찾은 곳이기도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남다른 좀 감회가 새로운 장소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나라, 도시가 독일 베를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눈물을 흘렸던 도시를 똑같은 데로 가는 거죠. 브란텐부르크 문이라든지 베를린 장벽이라든지 그리고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는 코스가 똑같은 겁니다. 어머니가 답습했던 코스를 똑같이 갔을 때 그 감정이 정말 남다를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후속타가 과연 베를린에 나올 것인지도 많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고 그중 이제 하나는 이번에 이 드레스브렌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드레스덴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3일 동안 연합군이 융단 폭격을 해서 비행기 1200대 폭격기가 3만 명이 죽은 도시입니다. 네. 완전히 죽음의 도시인데 통일 이후에 지금 최첨단 도시로 다시 태어났죠. 네.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번에 어떤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방문했던 베를린을 오히려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이 아니라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에서 그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걸 좀 추구를 한 건지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나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부 통일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청사진을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옛 서독보다는 옛 동독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어떤 발표를 할지 그 D-Day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D-Day가 과거 옛날 노르만디 인천 상륙작전의 날이 아니라 드레스덴 폭격했던 날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D-Day가 D에서 드레스덴에 D자를 따왔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그 드레스덴 방문이 선언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작년 10월에 그 독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수 이미자 씨 동백아가 씨 그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뭐 축사를 보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각별히 축사를 보내서 그 감정을 이제 나타냈죠. 이번에도 교민들을 만나게 되나요? 직접 이번에도 이제 그대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라는 제목 자체가 공연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성예트라는 이런 노래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공개적인 알려진 18번 노래라면 동백 아가씨는 알려지지 않은 18번 노래입니다. 당시에 30대 금지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끔씩 이미자 씨를 불러서 공개적인 행사 때 동백 아가씨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자서전에서도 가끔 이미자 씨가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동백아가씨 하면 독일에 있는 제외 동포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영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향수 이게 완전히 뭉쳐있는 그런 엑기스가 바로 동백아가씨죠. 그렇군요. 이번에도 다시 그 동백아가씨를 틀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50년 전 당시 독일로 향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장한 각오 그 연설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라인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자, 아버지와 딸의 독일 방문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일방적으로 받으러 갔지만 지금은 주고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제 사절단을 몰고 가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보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많은 통일의 노하우를 얻으러 가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똑같이 분단 국가였지만 지금은 한쪽은 통일되고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다는 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그때 거기다가 당시에, 이제 뭐 여성 대통령 이거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같이 세계적인 여성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한 커트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 그 아우토반을 빗대서 만든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맞죠? 그때 독일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다 경제개발에 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국토를 건설하는 것 측면도 있지만 그걸 73, 그건 몇 년도인가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제 당선될 만큼 아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효자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거기다 포항제철을 건설해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크게 발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건설이라는 세 가지 큰 것을 사실은 얻어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당시에 독일에서 보고 느낀 감상문, 이게 이제 수기로 남겼는데 그 소감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언젠가 이 땅에서 그분들과 더불어 즐거운 재회가 있기를, 또 그때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나는 진정 희망하며, 이게 방독 소감문에 이게 제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 분량이요. A4 용지로 하면 거의 3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6필 수기를 썼는데 아마 영부인이 6필 수기를 쓴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썼고,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친필에서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그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딸 3부자 간에 많은 내환이 섞여 있는 건데, 저 수기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본인이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독일에 그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도 없다. 지금 이 동포들의 어려움을 보니. 그리고 라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로렐라 연대그래서 관광을 하고 싶었는데 동포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 관광할 것 마음도 사라졌다라는 그런 아주 애달픈 구구절절의 이제 수기가 담겨 있죠. 요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유경수 여사와 독일의 총리, 에르하르트 총리 내외랑 같이 있는 모습인데, 여기 뭐 꽃을 뭐 장식한 좀 사진이 보여요. 이게 이제 카네이션 꽃인데요. 이제 흑백이어서 그렇지만 아주 빨간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쓴 그 소감에도 그 카네이션에 대해서 너무 인상 깊고 감명 깊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장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진 나옵니다.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18살 근로자가 장벽을 넘다가 사살당했는데 그때 헌화할 때도 카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97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상징적 꽃이 카네이션이 되는데 그때도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심리적, 물리적인 많은 영향을 독일의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라 깊은 그런 상처, 어떻게 보면 좋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독일 이제 방문했던 대통령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은 대통령을 많이 꼽아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들고 온 사람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죠. 가서 이제 베를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석 달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베를린의 턱을 톡톡히 봤는데 그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똑같이 대북 제안을 했지만 똑같이 3개월 후에 쌀 15만 톤을 보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남북이 다시 이제 얼어붙었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독일 한번 70년 중반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까지. 그때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주 감격적인 그 표정으로 이제 아리랑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저도 이제 옆에 있었지만 같이 기자단을 가서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불렀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날만큼은 상당히 구슬프게 그리고 큰 소리로 아리랑 노래를 불렀던 이 목소리가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래도 뭐 수많은 대통령들이 독일을 오갔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뭐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엔 통일 그리고 경제, 여성 글로벌 리더라는 세 개란 큰 걸 우리가 얻어가기로 하지만은 우리가 독일 지도자 하면은 수많은 좋은 지도자가 있지만 잊을 수 없는 나쁜 지도자 히틀러가 같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특징이라는 게 편갈라서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건데 그런 히틀러는 정치인들 다 싫어하지만 그 히틀러의
정신적인 못된 유산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의 정치권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정치인들도 독일 가서 통일했고 좋은 것을 배우지만 히틀러에 대한 나쁜 그런 정치적인 유산, 그렇죠. 서로 평가하고 싸우고 말이죠.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유산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적인 유산. 네, 오늘 뭐 짧았지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통령이 북핵과 통일을 오가며 안보 외교에 분주한 지금 이 순간 정치권은 핵 관련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들을 놓고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는지 이제는 다 압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